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교활하다는 말로 표현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 교활한 사람들의 특징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활함이란 단순히 꾀가 많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심지어 해를 끼치는 것을 서슴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겉과 속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친절하고 유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 수 없는 불쾌감이나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불편함은 종종 우리의 직관이 보내는 경고 신호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기 쉽지만 이 미묘한 감정의 불협화음은 무시해서는 안 될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이기심입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는 무관심한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늘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만 판을 짜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은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가뜨리지만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왜 문제가 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중심성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능숙한 거짓말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매우 자연스럽게 합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듯 보입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단순한 속임수를 넘어 복잡하게 얽힌 이야기 속에서 진실처럼 위장되곤 합니다. 그래서 한번 속으면 다음번에는 더욱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말을 능숙하게 바꿔가며 상황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고 심지어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타인을 모함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논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어서 언뜻 들으면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파고들면 모순투성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통해 상황을 조작하고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보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책임 회피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변명을 늘어놓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 합니다.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닥치면 누구보다도 빠르게 발을 빼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양 행동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책임은 언제나 남의 몫이며 자신은 그저 상황의 희생양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불신감을 안겨주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말과 행동의 불일치입니다. 그들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데 선수입니다. 어제는 이런 말을 했다가 오늘은 전혀 다른 말을 하여 주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약속을 쉽게 하고도 지키지 않거나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모습은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들지만 그들은 순간의 이득을 위해 언제든 자신의 입장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변덕스러운 바람처럼 방향이 시시각각 변하며 그들의 행동은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동도 서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의심하게 만드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자기 과대평가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타인을 과소평가합니다. 항상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며 스스로의 우월감을 채우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논쟁이나 갈등 상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그들은 절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상대를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기준은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이나 전문성은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오직 자신의 판단만이 유효하다고 여깁니다. 이러한 우월감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이어지며 건강한 소통을 방해합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교묘한 조종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험담하고 상황을 조종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합니다. 타인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 능숙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부추겨 서로를 멀어지게 한 후 자신은 그 틈을 타이득을 취하는 식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나서는 대신 뒤에서 실을 조종하는 꼭두각시 조종사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선을 건드리고 은밀하게 정보를 흘려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런 조종은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미묘한 압력과 암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공감 능력 부족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진심 없는 공감과 입에 발린 말을 잘합니다. 겉으로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으며 그들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공감은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진정한 이해나 배려심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아도 마음속으로는 아무런 동요를 느끼지 못하며 오히려 그 상황을 자신의 이득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합니다.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나 표정은 지을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차가운 계산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공감 능력의 부재는 그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덟 번째 특징은 시기와 질투입니다. 타인의 장점이나 성공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기보다는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낍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깎아내리거나 방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 타인의 발목을 잡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이는 그들의 내면에 깊은 열등감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기보다 타인의 성공을 폄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 합니다. 이러한 질투심은 종종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 퍼뜨리는 등의 비열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특징은 비밀이 많다는 점입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감춰야 할 것이 많고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생활이나 과거에 대해 모호하게 말하거나 아예 언급을 피합니다. 이러한 비밀주의는 그들의 불투명한 의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게 만듭니다. 그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치부를 들키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며 심지어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건강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고립감을 자초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열 번째 특징은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설정하여 타인의 동정심을 이용하는데 능숙합니다. 마치 세상 모든 불행이 자신에게만 닥친 것처럼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들의 피해자 행세는 주로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어떤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그들은 능숙하게 눈물을 보이거나 슬픈 표정을 지으며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계산된 의도가 숨어 있으며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소모시키고 진실한 공감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교활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의 가면을 쓰고 접근하여 관계가 깊어진 뒤에야 본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많은 경우 그들에게 당한 뒤에야 비로소 그들의 실체를 깨닫는 일이 많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매력적이고 신뢰할 만한 인물로 위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능숙하며 첫인상만으로는 그들의 본질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들의 가면은 서서히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교활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까요? 서양의 철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 본성에 대해 탐구해 왔습니다. 그들의 통찰을 빌려 몇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말은 교활한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교묘한 말과 행동에 감정적으로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거짓말이나 책임 전가에 분노하거나 상처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그들의 조작에 더욱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력을 유지하고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곧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됩니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때 비로소 그들의 술수를 간파할 수 있는 냉철한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활한 사람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들 수 있습니다. 복수심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한다면 결국 우리 자신마저 추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잃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의 비열한 방식에 맞서기 위해 우리마저 비열해진다면 결국 누구도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물이 되지 않고 싸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존중과 윤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교활한 상대일지라도 그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타인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마저 수단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칸트의 가르침은 교활한 사람들의 비인간적인 행태 속에서도 우리의 도덕적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에 대한 대처법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최대한 엮이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교활한 사람의 특징을 파악했다면
가능한 한 그들과의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과의 관계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점차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당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과감한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이른바 손절을 고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자신의 정신 건강을 위해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적극적인 보호 행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심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조종하는데 능숙합니다. 죄책감을 심거나 동정심을 유발하거나 심지어는 분노를 일으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황을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지, 그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마치 체스 게임처럼 상대의 다음 수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유지하는 것은 그들의 조종술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침착함과 냉정함을 유지할 때 그들의 술수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셋째, 단호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약점을 찾아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쉽게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명확한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그 선을 넘어서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직장이나 조직 내에서 교활한 사람이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작으로 인해 업무 환경이 나빠지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동료들을 이간질하고 상사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첨하며 결국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혈안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렵고 심한 경우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조직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건강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이탈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노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훨씬 이득이 될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겉으로는 친절하고 상냥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나 작은 행동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주의 깊게 그 사람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에 집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일관성 없는 모습이나 모순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완벽한 가면을 영원히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도 교활함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려는 마음이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마음을 인지하고 제어하려는 노력입니다.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끊임없이 성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며 누구나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두운 면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용기가 결국 타인의 교활함을 간파하는 지혜로 이어질 것입니다. 교활한 사람을 피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더 나은 관계와 환경을 만들어가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소중한 시간을 교활한 사람들에게 낭비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배움을 얻고 더욱 현명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그들의 손에 맡기지 마세요. 당신 스스로가 당신 삶의 선장이 되어 교활함의 암초를 피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히 타인을 경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그 모든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도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마음이 아직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교활한 사람은 당신의 인생의 교훈은 남길 수 있어도 머물 자격까지는 없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에너지,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아무에게나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참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 긋는 사람이 되십시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스스로를 망가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거리를 두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순간 사람들도 비로소 당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짧고 함께할 사람은 더 짧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곁은 따뜻한 사람들로만 채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를 미워하라고 남긴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더 아끼라는 메시지로 마음에 남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에게서 이제는 조용히 내려오셔도 됩니다. 교활함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과 큰 용기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